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홍로밭에 나와 있습니다. 홍로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홍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겨울 전정도 신경 쓰고 정례도 철저히 하고 적화도 철저히 하고 지금 홍로 비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의 사과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달에도 여전히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렇죠? 이제 1차 적과는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적과를 끝내면은 한숨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차 적과를 끝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계속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2차 적과를 해야 되고 3차 적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장지도 제거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계속 있습니다. 7월 달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칼슘을 살포하는 일입니다. 칼슘은 연간 4에서 5회 정도 살포해 주면 되거든요. 사실 많이 살포하면 살포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뭐 약도 치고 칼슘도 치고 비료도 치려면은 그 여러 번 살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회 내외로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7월 상중순에 2회 정도 살포해 주면 좋습니다. 칼슘은 연마칼슘이 가장 좋습니다. 흡수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연마칼슘은 농도는 0.3에서 0.5%, 500L SS기 한 차에 1.5에서 2.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중하순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요. 이때는 2kg, 2.5kg 넣으면은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에는 연마칼슘을 살포할 때 1kg 내외로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연마칼슘 대신에 초산칼슘을 살포해야 됩니다. 혹서기에 칼슘을 살포할 때는 연마칼슘보다는 초산칼슘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초산칼슘은 농도를 0.2%로 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00L 20단말 SS기 한 차에 0.2%니까 1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50% 흡수하는데 4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살포하고 10일 간격으로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조금 늦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장마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돼서 아마 7월 달에 장마가 끝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장마가 끝나면은 장마 직후에 일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탄산칼슘 농도는 0.3에서 0.5%, 연마칼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500L SS기 한 차에 1.5에서 2.5kg 정도 넣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탄산칼슘을 너무 늦게 살포하면은 사과 꼭지 부분에 하얀 가루가 남아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내거나 택배를 할 때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7월 달에는 장마철이 됩니다. 그러면 장마철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병균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7월 달에는 갈반, 갈색무늬병, 그리고 탄저병, 겹무늬 썩은병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7월 상순에는 갈반, 탄저병, 겹무늬 썩은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론사이드나 보르도액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에 비가 자주 와서 이미 후론사이드나 보르도액을 6월 달에 살포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7월 중순에는 베프란하고 캡탄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가 잦을 경우에 베프란하고 캡탄을 살포하고 일주일 뒤에 특별 살포를 해야 됩니다. 특별 살포 약제는 우람하고 다코니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나노 골드에는 특별 살포가 아니고 반드시 살포해야 됩니다. 7월 하순에는 갈반과 탄저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델란 합제인 아로빈을 살포하고 탄저병이 심할 경우에는 7일 후에 머판과 우람을 특별 살포해 주면 됩니다. 7월 달에 해충으로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나방류, 응애류를 방제해야 됩니다. 7월 상중순에는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나방류를 방제하기 위해서 런너, 팔콘, 이믹 같은 살충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서 가네마이트나 아크라마이트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7월 하순에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노린재류를 방제하기 위해서 리무진, 캡처, 쾌속탄, 트레보 같은 살충제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는 토양검정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검정을 연 1회 정도 실시하면 좋죠. 토양검정은 흙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흙을 채취해야 되냐 하면은 주간에서 1m 되는 지점에 흙을 채취하는데 한 30cm 깊이에 있는 흙을 채취해야 돼요. 그리고 밭 전체에 한 서너 군데 흙을 채취해가지고 잘 섞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하면은 그 토양검정 결과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토양검정 결과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달에도 하계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하계 전정은 8월 처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7월 달에는 이 약투가에 방해되는 도장지 위주로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5월 달에 막 도장지가 많이 튀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끗하게 제거해 버려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잘라요. 그러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7월 달 되면은 그만큼 또 새순이 튀죠. 그리고 또 엽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과일 비대라든지 그 다음에 착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8월 이전에 하계 전정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나무 가지들이 중첩이 돼 가지고 약투가에 방해되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제거. 그리고 도장지가 이렇게 보면은 위로 직립한 도장지가 있습니다. 직립한 도장지는 영양을 많이 소모합니다. 자기가 만드는 영양, 그러니까 자기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만드는 영양보다 더 많은 영양을 소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잎이 만드는 영양까지 다 소모해요, 이 직립된 도장지는. 그래서 이 직립된 도장지, 그리고 약투가하고 광투가에 방해되는 도장지 위주로만 최소한으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올 겁니다. 장마철에 대비해서 과원에 배수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집안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바람에 도복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이 강선이라든지 지주시설을 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